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때는 제가 2008년도 여름에 겪었던 일이에요. 저는 일본 나가노현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정확한 장소는 그냥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곳이다 라고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해외에서 만났던 일본인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걔네 아버지께서 호텔을 운영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안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제가 일본어를 잘하니까 일본에서 한번 일하면서 살아보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근데 그 일본인 친구의 집에 갔더니 소위 우리말로 치면 약간 금수저 같은 느낌? 건물이 두 채나 되고요. 직원 숙소로 쓰는 동이 따로 있고 큰 온천장도 있는 진짜 꽤 큰 규모의 호텔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넘어갔던 초기에는 그 호텔집 아들인 친구, 그리고 그 친구의 여자친구, 그리고 그 녀석의 선배, 이렇게 넷이 가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직원이었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로 다 한 달씩만 일하고 가기로 했었어요. 그렇게 일을 하게 돼서 제가 일본으로 이주를 했을 때 친구 아버님, 그러니까 그 호텔 사장님께서 첫날 환영회를 열어주셨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일본 술을 마시게 됐고, 아무래도 환영회다 보니까 다들 같이 술에 취해가지고 막 늘어져 갈 때쯤에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본어 말 안 하고 한국말로 말할게요. 과거에 우리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들에게 했던 짓은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일본인 개인이지만 사과를 하고 싶다. 술 먹다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고맙기도 했어요. 그 역사 인식에 대해서 뭐랄까? 제가 한국인이라고 배려를 해줘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뭐 진심인지 몰라도 그렇게 표현해준다는 것 자체가 좀 고맙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을 했죠. 그렇게 환영회를 하면서 다들 술에 취하고 사장님도 다 이제 가시고 하셔가지고 저는 친구들을 각자 방으로 다 보내고 남은 술 마시면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좀 술을 깰 겸 거기 이제 온천 가가지고 온천을 하고 있었어요. 보통 술 먹고 나서 온천하면 이제 술 기운이 확 올라서 위험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취기가 깨거든요. 그래서 노곤노곤하니 좋더라고요. 하여 이렇게 온탕에서 천천히 몸을 지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그런데 샤워장 쪽에서 뭐가 달그락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물 퍼는 통? 그게 떨어졌나? 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또 그 달그락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제법 컸거든요, 그 떨어지는 소리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던지는 느낌으로다가 엄청 소리가 컸어요. 그리고 나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분명히 사람이 없었는데. 굉장히 굵직한 남자 목소리였는데 막 이런 웃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계속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들리길래 저는 그 온천에서 나와가지고 소리 나는 쪽으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거기에는 역시나 그 물 퍼는 통 있잖아요, 바가지 같은 거. 그게 이제 어지럽게 막 터져 있었어요. 원래 거기 온천장 청소할 때는 한 곳에다 이렇게 가지런히 모아서 정리해 두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은 그런 서비스직에서 정리할 때 막 되게 철저해요. 각 맞추고 라인 맞추는 거. 그래서 이거 제대로 정리 안 했나? 하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렇게 정렬을 맞춰놨거든요. 근데 바로 얼마 안 있어서 또 딸그락하면서 그 통들이 막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통이 한 번에 우당탕 다 떨어지는데, 만약에 한두 개가 떨어졌으면 제가 내가 정리를 잘못했나 하고 다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게 한 번에 다 떨어지니까 갑자기 소름이 돋는 거예요. 아무튼 그 통이 떨어지고 나서 다시 막 남자의 목소리 같은 게 들리길래 후다닥 옷을 입고서 직원동에 있는 제 방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빨리 잠에 들려고 눈을 질끈 감고 있었는데, 그 아까 전에 온천장에서 들었던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 막 제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 갑자기 제 귀에 대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일본말로. 뭐라고 했냐면은, 너 봤지? 너 들었지? 조센징. 조센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뭔가 기절하듯이 잠에 들었어요. 잠든 건 아니고 진짜 약간 기절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정도로 그렇게 막 쓰러졌어요. 아무튼 그 후로 해가 떠 있을 때는 친구들이랑 함께 일하면서 오후 3시가 되면 티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호텔 셰프가 만든 화과자 같은 거랑 커피 마시면서 쉬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게 휴식 시간이 될 때마다 친구들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야, 너 어디 아파? 그래서 아니 왜? 하고 물어보면은 아니 그냥 너 뭔가 얼굴이 날이 갈수록 좀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친구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얘네들은 지금 제가 한국에 살고 있는 현재까지도 연락하고 자주 보는 찐친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가를 보고 듣는다는 걸 말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랬죠. 아니 뭐 다른 건 없고 그냥 내가 잠들 때마다 자꾸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걔가 혹시 귀신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물건이 움직이는 거랑 막 목소리 같은 건 들렸지만 영안이 있는 제가 실제로 귀신이 움직이고 제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실체를 보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명확하게 대답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온천장 정리를 담당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통이 막 딸그락거리면서 하나씩 떨어지고 웃음소리가 막 들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이게 웃음소리가 나다가 직접적으로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말을 하는지 제가 또박또박 다 일본어로 말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었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막 비웃듯이 웃어요. 그러면서 조센징, 신해. 조센징 죽으래요 저보고. 그래서 공포감에 이제 빨리 정리하고 나가자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제가 약간 자존심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소리만 들리는 영가한테 너 나한테 할 말 있으면 나와서 말하라고. 제가 그때 간이 컸던 건지 생각이 없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렇게 나를 괴롭히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호텔에서 하루하루 일을 해나가다가 아까 전에 저는 정직원이었고 친구들은 한 달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가기로 했다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한 달을 채우기 한 이틀인가 하루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그날 친구들 송별회를 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장님이 참석할 수 있는 날이 그날뿐이었거든요. 앞서 이야기를 해서 좀 눈치를 챘겠지만 거기 사장님이 굉장히 인성이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일본 분이시지만. 그래서 애들 송별회를 하면서 사장님이 먼저 이제 가라오케 기계로 노래를 켜서 한 곡 거하게 뽑으시면서 그렇게 송별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다 같이 즐거운 마음에 막 떠들썩하게 즐겼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는 동안 떠들썩할 거 아니에요? 애들 막 분위기 흥에 취해가지고. 근데 그때 사장님이 저를 조심스럽게 부르는 거예요. 잠깐만 와보라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지적했던 부분 있죠. 아까 전에 저한테.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김군, 여기서 일하는 게 김군한테는 맞지 않나 봐. 이러길래 아니요, 저 즐겁게 잘하고 있는데요? 했더니 그런데 얼굴이 되게 많이 피곤해 보여. 혹시 여기 직원들이 너 괴롭혔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그런 거 없었다고. 다들 너무 친절하다, 야사시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휴, 그럼 타국에서 일하느라 너가 고생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힘든가 보다. 이렇게 웃으면서 제 등을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친구의 여자친구는 더 취하기 전에 쉬겠다면서 방으로 돌아갔고 남자들은 그날 다 같이 이제 온천까지 막 즐겼어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다 같이 즐기고 제 친구들은 방으로 돌아갔고 같이 일하던 친구 선배가 너무 취해가지고 그 온천장에 있는 돌 위에 대자로 뻗어 잠이 들었어요. 근데 온천장 정리도 해야 되고 이 친구 선배가 걱정이 돼가지고 일단 깨웠어요. 막 흔들어서 깨우는데 술에 뻗어가지고 일절 움직일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그 선배는 대자로 뻗어 자고 있고 저 혼자 정신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 물 퍼담는 통 정리해 놓는 곳 있죠. 막 계속 혼자 떨어진다는 곳. 거기에서 영가가 보인 거예요.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딱 제 눈에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인상착의가 어땠냐면은 키가 작고 굉장히 호리호리한 체격의 남자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걔가 인상을 팍 쓰더니 조센징은 돌아가!
죽어! 막 이러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뭔가 여기 이제 이게 목소리만 들리다가 제 눈에 보이니까 뭔가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막 그 친구 선배 흔들면서 제발 좀 일어나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깨웠어요. 그러자 그 영가가 다시 한번 소리를 치더라고요. 조센징은 돌아가. 근데 이 선배가 도무지 일어날 기미가 안 보여가지고 그 선배 두고 저는 사장님 찾으러 막 뛰어나갔어요. 근데 사무실에 계시던 그 사장님께서 제가 겁에 질린 얼굴로 막 헉헉대면서 들어오니까 뭐 무슨 일이냐고 나니시 때루노 이러면서 걱정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상황을 말해봤자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여태껏 겪었던 일들을 다 말해줬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그래도 사장님 말고도 애들도 나한테 뭐 안 좋은 일 있냐고 막 물어보고도 했었다. 피곤하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봤던 현상, 영가의 모습, 들었던 목소리 같은 걸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사장님 아드님 같은 경우는 해외에 계속 있었던 터라 이 지금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는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모양이었던 것 같은데 사장님께서는 계속 그 호텔에 상주하고 계셨다 보니까 그 호텔에 있었던 일들을 또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그 아드님인 제 친구를 통해서 제가 영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대요. 아무튼 사장님을 불러가지고 뻗어있던 선배를 막 거칠게 깨워가지고 방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뜸들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여기 혹시 죽은 사람 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사장님이 이러면서 얼굴이 막 하얘지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그렇게 질문 한 방에 얼굴이 그렇게 막 확 얼굴색이 바뀌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꾸 저한테 조센징 하면서 적대감 보이는 걸 보면 뭔가 옛날에 여기서 사람 죽은 것 같다. 옛날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이 그래요. 아니, 젊은 친구였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때는 제가 2008년이라 그랬죠?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6년도에 사장님께서 27살 먹은 남자 직원을 한 명 뽑았대요. 그런데 이 직원이 다른 직원들이랑도 마찰이 엄청 심하고 그 호텔이 뭐 이제 중국인이나 한국인 단체 관광객, 단체 손님도 많이 오는 그런 호텔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손님들이 올 때마다 되게 적대감을 드러내고 또 잘 드러나지 않는 나쁜 짓이 있죠. 국에 일부러 소금을 넣어서 짜게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손님들 이용하는 자동차에다가 막 벌레 시체 같은 거 뿌려놓는다던가 자꾸 그런 짓을 일삼으니까 사장님께서 나중에는 일본 사람들이 그 호텔에 놀러 올 때만 손님 접대 일을 시키고 외국인들이 올 때는 뭐 건물 수리나 아니면 외부 청소 같은 걸 시켰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나 아니면 중국 사람들이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고 있잖아요. 그럼 일부러 막 그 근처 가가지고 가래침 찍찍 뱉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 직원이랑 좀 좋게 대화로 해결하고 싶어서 한번 그 직원동에 있는 그 직원 숙소 방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가고 나서 진짜 한동안 놀래가지고 입을 열지를 못했대요. 그 방에 들어갔더니 그 직원방 벽면에 커다란 그 전범기 있죠. 전범기가 걸려있고 일본 제국 시절 있잖아요. 그때 군인 사진들이랑 막 밀리터리 복장 같은 게 덕지덕지 막 붙어있더랍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랬대요. 야, 너 이게 다 뭐냐? 하고 물었더니 그 직원이 되게 비장하게 잊지 말아야 할 우리 일본의 위대한 역사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사장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네가 이런 짓을 하면은 그들과 사이가 더 나빠지는 거 너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건 안 된다. 너 이러면 내가 용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를 해고를 했다고 합니다. 너 이틀 안에 여기 정리해서 나가라고. 그렇게 직원을 잘랐다고 하는데 그 직원은 처음에는 화가 난 얼굴이었지만 말은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긍을 했대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온천장 정리를 맡은 직원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됐대요. 그게 뭐였냐면은 방금 그 온천장 바닥이 온통 피바다가 되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온천장 한가운데에는 그 해고당한 직원이 시신으로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할복을 한 것 마냥 배가 다 갈라져 있었대요. 그리고 배를 갈랐던 칼이 그 사람 오른편에 이렇게 막 나뒹굴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는 막 질질 흘러 있고. 그렇게 추후에 경찰이 왔어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결국 사인은 자살로 판명이 되었는데요. 자살한 그 직원이 그 일본 내에 유포되고 있는 왜곡된 역사인식 있죠. 막 그런 걸 믿고서 세뇌된 아주 과격한 우파 네티즌 같은 그런 애였대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는 그 이후로는 약간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만 직원으로 뽑고 있다고 했대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참 즐거운 추억도 많았고 무서운 추억도 많았던 그런 일본 거주 경험담이었습니다.